네,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디지털 약자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아마 상대적 박탈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상대적 박탈이 있는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생각이 되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무슨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의 표피에 와닿는 그런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충분한 대가로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마 극복을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왜 이렇게 비쌀까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소외계층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구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코로나19처럼 비대면 사회 속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우리 모자 가정들 중에서 이렇게 공공근로처럼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3인 가정이면은 110만 원 정도를 좀 구별을 받습니다. 11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 구별을 받으면은 본인 핸드폰 요금이 한 3만 5천 원 정도 되고 두 번째 아들 핸드폰 요금이 한 2만 5천 원. 그다음에 그 동생 핸드폰 요금이 한 2만 5천 원.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3만 원 정도의 어떤 인터넷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은 한 12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1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인터넷을 위한 요금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가계에 대한 부분이 뭐 정상적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인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봤더니 노인에 대한 노인들은 보통 알뜰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핸드폰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한 2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노인분들도 한 10%가 넘는 비용이 우리 총 가계 수입 중에서 인터넷 요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삶의 어떤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봉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요금이 통신요금이 상당히 많이 피부에 와닿게 좀 저렴하게 특히 저소득층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어떤 일정 요금 정도로 이렇게 와줘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저 위에 있는 그 화면이 이번에 코로나19 때 신청했던 화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지? 맥도날드에 나가서 신청하는 화면이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것이 정부기관도 지금 현재는 이번에 정부기관도 이렇게 민원실이 박혀 있습니다. 대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밑으로 그 화면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지 이제 저소득층 노인들도 요즘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전화가 돼야만 특히 핸드폰이 돼야만 그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담을 해야 되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의료적인 문제 아니면은 지금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줘야만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상담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 사회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디지털, 다시 말해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소통이 결국 디지털로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소통의 방법이 저소득층들한테는 아직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있는 분이 이제 경로당 회장님이신데 제가 한번 구청에 와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나 전화 하나밖에 못 받아.
전 할 줄밖에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은 이게 70세 이상 고령자분들로 되어 있는 봉사단입니다. 그분들은 날마다 했던 일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밴드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통을 하고 본인이 했던 일들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들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비대면 서비스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오래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 이미 공원에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배치 설치를 한다가 아니면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한 20여 명, 10여 명 이렇게 넘게 오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와이파이를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드는 등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에 의해서 어떤 디지털에 의해서 삶을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이렇게 공공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저변을 확대해 주는 데 우리 행정의 어떤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각장애인의 VSI 그 프로그램인데요. 시각장애인의 핸드폰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들도 핸드폰을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음성이 나지 않으면 핸드폰이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음성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스아이를 깔아서 핸드폰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보이스아이 프로그램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 뉴스를 얼마나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보이스아이를 통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도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아인에게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는 영상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죠. 107번으로 늘리면 전국의 어디에서나 이렇게 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특히 이제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은 이렇게 문맹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보를 표정을 가장 많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영상과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지금 KT 같은데 통신회사에서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화 통역을 위해서 영상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이처럼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정보에 대한 생각들을 해오면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생각했을 때 저소득 가정에서 3인 가족, 4인 가족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생활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핸드폰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의 자기의 어떤 공부와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좀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공평을 어느 정도 뭐 다 담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아니면은 요금제를 아니면은 기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떤 정보로부터 아니면은 기기로부터 문화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